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또 그 시간이 돌아왔죠. 전반기 베스트 11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19라운드까지의 기준이고요. 역시나 제 주관 100% 반영해서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출전 시간이 적은 선수는 상대적으로 베스트까지 들어가기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서 1000분 이상 뛰어야 후보에 포함했습니다. 일단 선수들 선정하기에 앞서 감독은 아르테타 선정해봤습니다. 썬덜랜드의 르브리 감독, 빌라의 에메리 감독, 시티의 펩까지 좋은 감독들이 많았지만 역시나 성적 1위라는 걸 배제할 수 없었고요. 또 1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아르테타의 공이 상당히 크다고 느껴져서 이렇게 반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골키퍼입니다. 골키퍼는 다비드 라야 선정해봤습니다. 라야 19경기 9클린시트, 정말 엄청난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리그 최소 실점팀 골키퍼입니다. 저는 돈나룸마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돈나룸마가 일단 초반에는 시티에서 바로 나오진 않았고요. 또 이런 스탯이나 클린시트 그리고 리그 순위까지 따졌을 때는 저는 라야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라야를 베스트 11에 선정해봤습니다. 골키퍼에 육각형이 있다면 라야인 것 같아요. 라야가 골키퍼 치고는 키가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빠른 반사신경과 이 몸의 스피드 자체가 빨라서 동물적인 세이브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킥 능력도 좋고요. 공중볼 잡아내는 능력 역시 라야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브라이튼전 슈퍼세이브라든지 빌라전에서도 막는 것들이 많았고 이 승점을 벌어다주는 슈퍼세이브가 라야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당연히 하면서 슈퍼세이브까지 있었기 때문에 라야를 배제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키퍼는 라야입니다. 레프트백입니다. 레프트백은 쿠쿠레야 선정해봤고요. 18경기 17번의 선발 0골과 2개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칼라피오리와 고민했지만 쿠쿠레야가 출전 시간 우위이기도 하고 첼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을 다 따졌을 때는 쿠쿠레야가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선정해봤습니다. 첼시의 초핵심 자원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쿠쿠레야 없을 때 역체감이 좀 심한 자원 같아요. 쿠쿠레야의 서브가 하토다 보니까 하토가 제 역할을 못할 때는 역시 쿠쿠레야가 있었을 때가 달랐구나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고 쿠쿠레야 기본기 깔끔하고요. 체력 좋고요. 공수 밸런스, 공격도 괜찮고 수비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높게 사는 부분은 강철 체력이에요. 쿠쿠레야가 경기 중에 보면 정말 위아래로 많이 뛰어다니거든요. 그럼에도 지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요. 또 쿠쿠레야가 이름값 있는 오른쪽 윙어들을 거의 다 잡아본 것 같아요. 물론 리그는 아니지만 야말도 어렵게 만들었고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잘 잡아내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수비에 있어서 1대1 수비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모습이다. 사실 사이드백은 1대1 수비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센터백은 직접 1대1 수비라는 상황보다는 걷어내야 되는 상황, 몸으로 막는 상황, 아니면 크로스를 방어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이드백은 말 그대로 상대 윙어와 1대1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1대1 수비가 되게 중요한데 쿠레야가 또 그 부분에서도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좀 짜증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트래시토크라든지 그런 것들로. 그래서 쿠쿠레야가 이 모든 걸 갖춘 풀백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라이트백은 팀버 선정했습니다. 18경기 16번의 선발 2골과 3개 어시스트. 팀버가 리그 초반 기억이 좀 흐려져서 그렇지 가장 균일한 폼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딱히 못했던 날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만큼 저점이 되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공수 밸런스, 원래는 이제 수비 쪽에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던 선수였습니다만 득점도 꽤 있었고 어시스트도 생기면서 공격적인 능력들도 이번 시즌 성장하고 있습니다. 1대1 대인 수비 말할 거 없죠. 팀버가 1대1로 뚫리는 경우들을 잘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 이해도 수비 상황에 위치 잡는 거, 우리 팀 라야가 킥할 때 롱킥 시 위치 잡는 거, 그리고 트라이앵글 공격할 때 오버래핑 나가는 거 이런 부분들도 저는 괜찮다고 느꼈고 센터백 땜빵 원래는 센터백도 당연히 보던 선수라 익숙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센터백도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스날 1위의 핵심 멤버 중 하나가 팀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스 제임스와 고민하긴 했습니다만 리스 제임스는 사실 라이트백으로 좋은 퍼포먼스라기보다는 그냥 축구를 잘하는 느낌? 그리고 뭐 미드필더에서 좋은 경기가 더 있었기 때문에 라이트백은 팀버로 고르는 게 맞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 센터백이 되게 어려웠어요. 지금 리그에서 막 독보적으로 얘가 최고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센터백이 없고 출전 시간 순으로 제가 한번 쫙 배치를 해봤거든요. 그럼에도 느낌이 확 오는 센터백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한번 2명 선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센터백은 윌리엄 살리바입니다. 15경기 15번의 선발 1175분 뛰었고요. 역시나 최소 실점 팀 수비진의 핵심 멤버라고 볼 수 있고 역체감이 확실히 큰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정감이라는 가치를 가장 잘 가지고 있는 선수가 살리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빌드 없이 무리 없게 그냥 부드럽게 전개하는 모습들이 있고 공중볼 경합이나 대인 수비도 꽤 깔끔하게 하는 편입니다. 마갈량이스도 사실 고민을 해봤긴 했는데 너무 출전 시간이 적어요. 중간에 부상으로 빠졌던 기간이 꽤나 길기 때문에 그래도 19경기 중에 한 15번 뛴 살리바를 선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1위 팀 센터백 중에 한 명을 뽑고는 싶었습니다. 그래서 살리바로 선정을 했고요. 센터백 2 마크 게히입니다. 18경기 18번의 선발 2골과 2개 어시스트. 펠리스 돌풍의 중심 선수 중 하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게히가 엄청 눈에 띄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하지만 안정적이고 또 빌드업 능력 괜찮고 양발 사용 능력 있고 어느 정도 전진도 됩니다. 그리고 크게 실수가 없는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가산점을 좀 줬던 것 같고요. 다른 전반기에 비해서 임팩트가 좀 약하긴 한데 잘하는 선수는 너무 조금 나왔어요. 마갈량이스 같이. 그리고 많이 나온 선수는 또 게이만큼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게히를 선정해봤고 제가 게히를 고르면서 세부 스탯 같은 것들을 좀 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또 스탯이 리그 상위권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더해서 게히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미드필더 첫 번째입니다. 데클란 라이스 골라봤습니다. 18경기 17번의 선발 2골과 3개 어시스트. 아사남. 그냥 아스날을 사랑하는 남자예요. 미친 하드워커, 어느 포지션에서도 1인분 가능하고요. 기본기가 워낙 좋아서 플레이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 그냥 축구를 잘합니다. 근데 엄청 열심히 엄청 희생적으로 뛰면서 축구를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스의 그런 이미지 때문에 조금 가려진 부분이 킹력인데요. 킹력으로 아스날에게 아주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준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차 압박, 그러니까 위쪽에서 압박하는 능력이 되게 좋죠. 라이스가 지금은 8번 자리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라이스의 수비력을 조금 더 위쪽에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아스날에게는 이득이 되는 부분 같고요. 중원의 활동량 좋고 실수가 기본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라이스는 뭐 체력만 받쳐준다고 하면 그냥 매 경기 투입해도 될 정도다. 그냥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래서 리그 베스트에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자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엘리엇 앤더슨입니다. 엘리엇 앤더슨 19경기 19번의 선발 풀타임이에요. 리그 전체 풀타임. 한 골과 한 개도. 여기서 좀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앤더슨 잘하는 거 알겠는데 노팅엄이 리그 17인데 들어가는 게 맞느냐. 뭐 요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첫 번째, 미드필더 기준 출전 시간 1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뛰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풀타임이기 때문에 골키퍼까지 포함해도 1등이죠. 그 다음에 탄탄한 기본기. 엘리엇이 정말 가장 큰 장점이 탄탄한 기본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미스가 없다. 그리고 노팅엄이라는 팀에서 주목을 받을 정도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고 경기 때 보면은 그냥 거의 제일 눈에 띕니다. 뭐 깁스 화이트 그리고 앤더슨 이 정도가 진짜 노팅엄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앤더슨이 어려운 공도 잘 잃지 않고 소유하기도 하고 반대 전환 능력도 정말 좋고요. 경합 능력도 좋고 요즘 축구가 사실 피지컬적으로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많이 뛰고 공격 선수지만 수비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 딱 적합한 선수가 앤더슨이다. 그래서 약간 논란의 여지를 무릅쓰고 앤더슨 저는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그 다음 미드필더 세 번째 브루노 페르난데스
페르난데스 선정해봤습니다. 17경기 17번의 선발 풀타임이고요. 5골과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리그 초반에 약간 흔들렸지만 저는 결국 또 증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브루노가 있는 경기와 없는 경기 맨유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브루노는 항상 이 스탯을 까보면 왜 브루노가 리그 베스트에 계속 언급이 되는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리그 도움이 1위고요. 기회 창출도 1위입니다. 51개고요. 이건 압도적이에요. 다른 2위, 3위 선수가 30개대인데 브루노가 51개로 미드필더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주 포지션이 아니죠. 3선 미드필더인데도 불구하고 매경기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플레이메이킹, 전개 능력, 롱패스 등 그냥 축구를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윙어 첫 번째. 모건 로저스 선정해봤습니다. 19경기 19번의 선발 7골과 3개 어시스트. 도쿠와 좀 고민을 했어요. 도쿠가 또 퍼포먼스가 좋았던 날들이 분명히 있고 좋았던 시기가 있어서 하지만 도쿠가 1000분을 못 넘겼더라고요. 뭐 사람에 따라서 그냥 임팩트로 도쿠를 선정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1000분이라는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모건 로저스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중거리 슈팅이 아주 일품이고요. 슈팅 자체가 뚝 떨어지는 궤적이라 골키퍼가 막기 좀 힘들어합니다. 왼쪽 윙에서 뛰지만 안으로 들어오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활약할 수 있고 또 경합 능력, 소유 능력 바탕으로 카운터를 잘 이끌어내기도 하고요. 에메리볼의 필수 핵심 선수가 저는 모건 로저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공을 좀 잘 다루고 힘이 좀 있고 쫀득합니다. 그리고 뭐 역습 나갈 때 패스도 보면 간결해요. 볼 운반도 되고. 그래서 좀 만능 미드필더가 아닌가, 만능 2선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윙어 두 번째 앙투안 세메뇨입니다. 사실 세메뇨도 왼쪽 윙어로 분류를 해야 되지만 오른쪽도 설 수 있기 때문에 세메뇨 한번 뽑아봤고요. 18경기 18번의 선발 9골과 3개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스탯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리그 베스트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후반기 임팩트가 약간 줄긴 했어요. 하지만 또 막판에 득점 행진을 다시 가동하면서 전체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선수죠. 그리고 파괴적인 양발 옵션, 뛰어난 슈팅력 이런 것들도 보유했고 본머스의 팀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활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셰르키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셰르키는 1000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셰르키는 나왔을 때는 진짜 잘한 거 맞는데 공백 기간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리그 베스트로 선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메뉴 한번 골라봤고요. 스트라이커는 엘링 홀란드입니다. 뭐 누구나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19경기 19선발 19골 4개 어시스트. 뭐 한 경기당 한 골을 넣고 있어요. 진짜 미친놈이죠.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선수 그냥 최고입니다. 강력한 몸싸움, 빠른 스피드, 연계 능력, 그리고 슈팅이 진짜 좋아요. 정확히 코스만 노려서 때리는 슈팅. 넣을 거 다 넣어주는 공격수가 많지 않은데 정말 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홀란드는 여기서 설명을 마무리해도 될 정도로 좋은 선수다. 또 시티의 이번 시즌 역습 상황에서도 아주 좋은 옵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제 픽 전반기 베스트입니다. 골키퍼 라야, 포백의 쿠쿠레야, 게이, 살리바, 팀버, 그 위에 브루노 라이스, 앤더슨, 그 위에 로저스, 홀란드, 세메뇨입니다. 뭐 아쉬운 선수들이 있어요. 제임스, 수비맨디, 카이세도, 칼라피오리, 치아구, 이고르 티아구죠. 그 다음에 도쿠, 셰르키, 베실바, 자카, 마갈량이스, 듀스버리올, 돈나룸마 등 여러 선수들이 고민이 됐었지만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각각의 이유를 좀 말씀드려보면 제임스는 사실 뭐 팀의 관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포지션 정확히 나왔던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어느 자리에 어떤 선수를 밀어내고 딱 박아넣기가 좀 힘들었고요. 한 경기 임팩트 최고 이러면 제임스를 뽑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과 또 제임스 출전 시간이 약간은 좀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반영을 해봤고요. 수비맨디 역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만 베스트에 들어가긴 살짝 아쉬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카이세도 역시 잘하는 선수인데 퇴장 이후가 저는 좀 아쉽다고 느껴서 카이세도 제외했고, 칼라피오리는 쿠쿠레야가 너무 막강해서 쉽지 않았고요. 뭐 이그로티하고 이유는 아실 것 같고, 도쿠 아까 말씀드렸고 셰르키도 1000분이 안 됩니다. 베실바는 전체적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줘서 미드필더 한 자리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 브루노가 또 스탯적으로 압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브루노를 골라봤고요.
자카 역시 약간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카도 좀 팀의 핵심 선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라이스, 앤더슨 이런 선수를 저는 더 높게 평가했고 마갈량이스는 출전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냥 제외를 했습니다. 듀스버리올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돈나룸마도 라야가 아니었으면 무조건 베스트가 됐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베스트 11 한번 정해봤고 이번 베스트 11은 한 자리를 명확하게 딱딱딱딱딱 정해놓기 어려워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 생각은 다르니까 참고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덧붙여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재밌는 의견 교환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